그냥 난 이 자산이 올라갈 때까지 무조건 매수할 거야 라고 하는 투자가 가장 수익이 좋았어. 더 낮은 가격에 사기 위해서 자주 본다 라는 거는 오히려 그 심리적인 게임에 말려서 결국에는 좋지 않은 영향이 온다고 봐. 안녕. 이상한 날의 머니 아저씨야. 지난 시간에 아저씨가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거에 대해 얘기를 했잖아. 어쨌든 투자는 심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감안을 하고, 이번 시간에는 투자를 하고 나서 호가를 확인하는 거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 아저씨도 사실은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거든. 내가 계속 보고 싶어지잖아. 얼마나 수익이 났고 얼마나 올랐고 이렇게 계속 보고 싶어진단 말이야. 근데 그게 투자에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알게 되었어.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하면, 우리가 투자한 내역을 딱 보잖아. 그럼 가장 안 좋은 점이 그 시시각각 가격이 변하잖아. 그 변화에 따라 내 기분도 계속 변한다는 게 정말 좋지 않더라고. 오른 가격을 보게 되면 도파민이라는 게 분비가 돼.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 물론 기분이 좋잖아. 그런데 투자의 대부분은 크게 봤을 때 짧게 오르고 짧게 내리고 오랜 시간 동안 횡보를 하게 돼 있거든. 사람이 도파민이 한번 분비가 되면 그보다 더 높은 도파민이 분비가 되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져. 하물며 오를 때 기분이 좋지만 횡보할 때 굉장히 지루하잖아. 그 긴 기간 동안에 더 많은 도파민을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그 지루한 시간을 견딜 수가 없게 되더라고. 그래서 시시각각 확인하면서 나의 도파민을 끌어내는 행동 자체가 투자에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 그 횡보하는 기간이 사실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기회이거든. 그 기회를 우리가 살릴 수 없다는 거, 기회를 놓친다는 거에 대해서 가장 큰 투자의 리스크라고 아저씨는 생각해.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정말 효과를 확인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거든. 우리가 효과를 계속 확인한다는 거는 내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다는 거거든. 그 불안함은 어떤 불안함이냐? 첫 번째는 내가 정확하게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는 불안감이야. 그 불안감은 오히려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 내가 뭐가 불안한지를 알아야 내가 뭘 모르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거든. 그러면 그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돼. 그렇게 아저씨는 불안감을 좀 해소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는 불안감이 있더라고. 그건 바로 인간이 어떤 진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본능에 가까운 그런 성질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오히려 그 불안함을 어떻게 해소하냐면, 재미가 없겠지만 진부하겠지만 책을 보는 게 되게 좋은 점이 있다는 거야. 아니면 책이 아니더라도 심리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인간의 그런 사고 방식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내 불안이 당연하다는 걸 좀 느끼게 돼. 그러면 그 불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불안감이 좀 덜 하게 되거든. 이렇게 효과를 확인하면서 생긴 불안감 두 가지를 그렇게 해소하게 되면 더 이상 효과를 좀 많이 볼 수 있지 않게 돼. 그러면 아저씨는 그걸 잘 실천했느냐? 물론 잘 실천하지 못했어. 그래서 아저씨도 한때는 정말 하루에 수십 번도 본 적도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면, 내가 5번 보고 싶다 할 때 한 번 효과를 확인하는 방법. 그게 좀 되면 그걸 조금씩 늘려가는 거야. 그래서 10번 보고 싶을 때 한 번 열고 20번 보고 싶을 때 한 번 열고 그렇게 되니까 그 텀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면서 어느 날에는 좀 덜 보게 되더라고.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내가 계속 효과를 확인해서 좀 괴롭다, 이걸 좀 안 보고 싶다, 이 효과 때문에 내 기분의 등락이 너무 많이 생긴다 했을 때는 아저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 불안감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는 내가 뭐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면 효과 확인하는 게 정말 확연히 줄어들 수 있을 거야. 어떤 걸 공부해야 되냐고 많이 물어보잖아. 사람마다 알매 수준이 다 다르잖아. 그래서 내가 불안하다는 건 내가 모른다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뭐가 불안한지를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은 이 종목 자체가 괜찮은지, 어떤 사람은 암호화폐 자체가 괜찮은지 조차도 모를 수도 있잖아. 어떤 사람은 암호화폐는 괜찮은데 그중에 이 종목이 안전한지, 모두가 다르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뭐가 불안한지를 먼저 봐야 어떤 거부터 공부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것 같아. 아저씨는 투자를 하면서 물질적인 것도 많이 얻었지만 그 외적인 게 사실은 더 많이 얻었다고 생각되거든. 아저씨도 성격도 급하고 되게 온화한 사람도 아니었고 남을 위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내면도 굉장히 빈곤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근데 이 투자를 하면서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아저씨가 욕심이 되게 많았거든. 그래서 돈을 잘 벌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에서 오히려 아저씨가 많이 채워졌던 것 같아. 그래서 투자라는 거는
돈도 벌 수 있지만 정말 나의 내면도 채울 수 있고 이 밸런스가 잡힌 삶,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좋은 도구 같거든. 돈만 번다라는 선입견도 버리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충족되기 때문에 투자라는 거는 할만하다라고 아저씨가 정말 추천하고 싶어. 당연히 사고 팔 때는 안 볼 수가 없잖아. 거래소에 들어가서 살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정기적으로는 아니면 언제 매수를 할 예정인데 더 낮은 가격에 사기 위해서 자주 본다 라는 거는 오히려 그 심리적인 게임에 말려서 결국에는 좋지 않은 영향이 온다고 봐. 그걸 계속 본다고 싸는 가격에 살 수 있고 안 본다고 비싼 가격에 산다는 거는 오히려 말이 안 되고, 그걸 보면 볼수록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빨리 사야 될 것 같고 또는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 훨씬 많게 되거든. 그래서 오히려 싸게 사기 위해서 계속 호가를 본다는 것도 그렇게 좋은 효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 매수는 아저씨가 앞에 영상에서 이야기했지만 공포 탐욕 지수, 그게 심리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판단이 안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 구간, 공포의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되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크게 내가 판단하지 않고 적립식 매수처럼 매수하는 게 아저씨는 굉장히 제일 좋다고 봐. 투자에서는 모든 나의 심리 자체를 없애고 배제하는 쪽으로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게 결론적으로는 아마 가장 좋은 투자법이 될 거야. 그런 부분도 굉장히 궁금할 거야. 이야기했듯이 지금 공포 탐욕 지수가 탐욕이나 극도의 탐욕일 때도 내가 사야 되나요? 근데 그거는 투자의 방법에 따라 다른 것 같아.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사이클에 따라 투자를 할 거다라고 하면 공포나 극도의 공포에서 매수를 하는 게 맞고, 아니면 중립까지. 그런데 내가 만약 사이클에 의한 투자가 아니라 나는 이 자산이 어느 정도 가치가 올 때까지는 내가 꾸준하게 투자할 거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런 공포 탐욕 지수조차도 필요 없는 것 같아. 근데 아저씨가 봐온 결과, 아저씨의 경험으로는 사실은 두 번째 경우 있잖아. 그냥 난 이 자산이 올라갈 때까지 무조건 매수할 거야 라고 하는 투자가 가장 수익이 좋았어. 왜냐면 아저씨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장 좋은 투자는 나의 그런 생각이나 탐욕을 배제하는 거라고 했잖아. 사이클 보고 투자한다는 것 자체도 내가 더 많은 수익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거든. 나의 탐욕과 나의 생각을 가장 배제하는 투자, 적립식 투자가 가장 수익은 좋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투자할 경우에 가장 스트레스 지수도 낮을 거야. 그럼 오늘도 아저씨 얘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안녕.